오렌지 속에 있는 정글인 셀바도라다는 풍경도 멋지지만 보물찾기에 성공하면 돈벌이 수단으로도 좋아서 인기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리모델링은 정글에서 생활하는 고고학자심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여행 작가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 고고학자 여심과 그레나이트 폴스에 살던 은자 남심이에요. 네, 이 부부는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리모델링 방향은 이국적인 셀바도라다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식물이 많고 채광 좋은 집인데요. 외부보다는 내부 공간을 새롭게 꾸미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을 하면서 침실은 독립적인 공간에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아무래도 여행 작가셔서 그런지 여독을 달래줄 휴식 공간이 필요한데 침실에 야외 테라스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간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곧 태어날 아이방, 그리고 작업할 수 있는 서재, 유물 전시 공간, 그리고 세탁실을 새로 만들고 싶다고 하십니다. 원하는 스타일은 정글과 어우러지지만 너무 컨트리하지 않은 느낌을 원하신대요. 그래서 셀바도라다에 모던 한 숟갈을 넣어달라고 하시고, 목재를 사용한 내추럴 인테리어를 선호하신다고 합니다. 예산은 10만 시몰레온인데요. 만약에 공사비가 그 이상으로 필요하다면 모아두신 유물을 파실 의향도 있다고 하네요. 보유 중인 팩을 보니까 확장팩은 다 갖고 계시고 게임팩이랑 아이템팩, 키트도 건축에 필요한 주요 팩은 거의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원하는 부지는 셀바도라다 벨로미시아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유동인구가 적은 자연스러운 부지라면 어디든 좋다고 하시네요. 자, 여기는 셀바도라다의 벨로미시아 지역의 위쪽이에요. 부지가 되게 커요. 여기는 30에 30인데 지금 의뢰해주신 집은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임대용 주거지로 꾸며서 집이랑 여기랑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작긴 하지만 저는 이런 구조나 외형의 모양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밖에 이렇게 식물들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남편심이랑 그리고 이 여심이 약초학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은자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눈이 맞았대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식물들을 위한 공간도 조금 더 넓혀주고 싶어요. 뒤쪽은 이렇게 창문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셀바도라다에서 머무시는 거면은 바깥 풍경도 볼 수 있게 창문도 좀 크게 있을 것 같았는데 의뢰서에 보니까 창문도 많았으면 좋겠다, 바깥 풍경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긴 했거든요. 내부를 볼게요. 여기가 문인데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이제 화장실에는 세탁실을 또 따로 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지금은 부엌이랑 식사 공간이 너무 협소하시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넓게 꾸미고 싶고, 그리고 바깥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실도 진짜 너무 좁아요. 거실 반대편에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고고학 작업대랑 유물들을 엄청나게 전시를 해두셨는데 저한테 절대 상자 안에 있는 물건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튼 이게 직접 다 발굴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런 걸 본 적도 없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발굴을 하는 건가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이런 유물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드려야겠네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채우는 거구나. 너무 신기한데요? 거들떠도 안 봤던 건축템인데. 그리고 이제 요 좁은 거실을 지나면 이렇게 침실이 나오는데요. 이게 결혼 전에 쓰시던 거라서 그런가 싱글 침대 하나 있고 여기 엄청나게 많은 기념사진 같은 게 있어요. 와, 이거 직접 이렇게 다 찍으신 것 같은데? 야, 여기는 술란이다, 술란이. 여행 작가라고 했는데 자연을 여행하시는 거 아닐까요? 사진도 너무 잘 찍으셨어. 이런 곳곳에 셀바도라다 풍의 장식들도 있고요. 짐이 진짜 많으시다. 원예에 관련된 거. 이거는 정글 탐사용품.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플레이를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선 체력 단련을 위한 요가하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작은 테라스도 있습니다. 이런 테라스 공간을 좀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빨래하는 세탁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빨래를 하셨구나. 집을 벌써 다 살펴봤어요. 근데 이 집의 크기를 좀 대폭 늘려야 될 것 같고 새로 필요한 공간들이 꽤 많거든요. 일단 작업실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유물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곧 태어날 아이방도 만들어야 하고, 근데 마침 이 부지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크기를 키우는 건 물론이고 이 뒤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간들을 만들어줄 건데 이 멋진 정글 풍경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개방감이 좋은 집으로 만들어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귀중한 유물들이랑 잡동사니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공사를 시작해볼게요.
자, 여행 작가심의 정글 모던하우스 공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집은 정글 탐사를 하러 올 때마다 휴가용 숙소로 지내던 곳을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으로 대폭 늘려서 공사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이번 집에는 이동하는 동선이나 구조, 분위기가 제 취향에 맞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집 구경을 시작해 볼게요. 현관에 들어서면 왼쪽에 주방과 식사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채광에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공간에 비해 넓게 쓰고 싶어서 플랫폼을 많이 낮춰주고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게 이만큼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층고가 높아지면서 더 쾌적해 보이는 주방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여기는 식사 공간인데 뷰가 진짜 맛집이에요. 여러분, 이 정글뷰 진짜 시원하고 멋지지 않나요? 사생활이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여기는 정글 속이니까 괜찮다고 우겨봅니다. 그리고 이 라탄 조명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시골 빵집 건축할 때 처음 만들었던 커스텀 조명인데 이게 젓가락들이거든요. 근데 부지를 배치하면 이 젓가락이 가끔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도 해서 따로 방으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배치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정글팩의 카운터들이 컬러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달라져요. 이거는 엄청 모던하죠? 그리고 여행 작가심이 혼술도 종종 즐겼다고 하셔서 여기 뒤쪽에는 음료 혼합바도 놔드렸습니다. 또 건물 안쪽이 훤히 보이는 창문으로도 부족해서 부박사의 모드를 사용해서 일부는 살짝 밀어서 연 느낌을 내줘봤어요. 반대로 돌면 현관문 오른쪽에는 세탁실 문이랑 짜투리 공간에 테이블을 배치했는데요. 여기는 카페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에코백 거울도 살짝 기울여서 세워봤고 이 테이블은 기본 게임에 업데이트된 원형 테이블인데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딱인 것 같아요. 세탁실도 들어가 볼게요. 욕실을 가려면 세탁실을 통해야 하는데요. 중간을 거쳐가는 통로 느낌이라서 답답할 수 있을까봐 뻥 뚫린 창문을 세탁기 위에 뒀습니다. 이런 풍경이라면 빨래하러 올 때마다 힐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대쪽에는 선반이랑 빨래 바구니 이런 게 있는데 이 박스 두 개에는 의뢰자분의 잡동사니 아이템들이 들어있어요. 따로 창고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장식처럼 적재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거실 화장실을 들어가 볼게요. 사이즈가 꽤 큰 욕실인데 채광도 잘 들어오고 따스한 분위기예요. 여기도 주방처럼 플랫폼을 이용해서 목욕하는 공간을 좀 나눠봤어요. 이렇게 대각선 플랫폼이 계단 역할을 해주고요. 이런 꽃바닥을 깔아준 거는 곧 태어날 아기가 목욕하는 시간을 더 즐겨주지 않을까 해서 화사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봤습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통창이 많은데요. 바깥에 있는 조경들은 창 밖을 살짝 가려주는 정도로만 식물을 배치해서 이 정글 자연 풍경이 더 잘 보이도록 해줬습니다. 여기는 욕실 2개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다시 밖으로 나와서 심들이 생활하는 방들을 구경할 건데 의뢰서에 보면 침실은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셔서 방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삥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대신 개방감도 주고 싶어가지고 야외 데크를 복도처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는 집 앞에 소박하게 놓여있던 작물들을 한쪽으로 옮겨주고 울타리도 쳐가지고 좀 더 크게 원예를 할 수 있게 꾸며줬고요. 첫 번째 보여드릴 방은 부부 침실이에요. 온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조명들도 벽지도 다 어둡게 해줬어요. 대신에 여기도 주방처럼 뻥 뚫린 창들을 많이 배치해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작업실이 따로 있어서 테이블 같은 거 대신에 짐가방이랑 행거를 선반에 붙여서 장식해줬어요. 부부 침실은 깔끔한 화장실도 세트로 붙어 있습니다. 정글팩에 포함된 타일 벽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변기는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신혼방이라고 해서 밝고 아기자기하게 해볼까 했는데 차분한 무드도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난로도 두고 따뜻한 조명도 많이 둬서 꾸며본 침실이에요. 그리고 요청사항 중에 부부 침실에는 야외 테라스도 놔달라고 하셨는데 이 뒤쪽으로 넓은 공간에 야외용 의자를 배치해줬어요. 휴식을 하시면서 술라니에서 가져온 조개 껍질을 보는 게 힐링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네요. 여기에 울창한 정글숲까지 배경으로 깔려있는 조용한 테라스입니다. 이제 집 가장 구석 공간들을 보여드릴 건데 이쪽으로 가면 작업실이랑 유물 전시방이 있어요. 대각선으로 꺾어 들어가는 이 느낌이 마음에 드는 작업실 가는 길입니다.
이 작업실은 정말 특이해요. 이렇게 보면 턱 막혀 있어가지고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작업실 안에서마저 작업 공간을 분리한 느낌인데요. 일단 여기는 지붕에서부터 채광이 빵빵하게 들어오고 이 절반벽이랑 벽 선반으로 스터디룸처럼 책상을 꾸며봤어요. 넓은 책상을 두고 부부가 와서 같이 일을 하거나 나중에 아이가 크면 여기서 같이 공부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뒤쪽에는 작업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소파도 있고 책장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일도 집중이 잘 될 것 같고 눈이 필요할 때마다 창밖을 보면 힐링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공사 전 집에 붙어있던 장식들인데 이 사진이랑 달력은 사실 모드를 활용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진 꾸미는 모드가 깔려 있어서 저한테도 이렇게 보이는데 배포할 때는 이 부분을 제외될 예정이고 이 모드가 혹시 궁금하시면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도 남겨드릴게요. 자, 이제 작업실을 나가보겠습니다. 집 안에 이런 좁은 복도가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데크 끝쪽에는 막다른 벽이 있는데 뻥 뚫린 천장 아래를 요가존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원래 쓰시던 요가 매트나 조명들을 가져다가 꾸몄는데 명상 스툴이랑 이젤까지 배치해서 살짝 취미존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유물 전시방은 집 가장 구석에 있어요. 고급스럽고 깔끔하면서 셀바도라다의 느낌이 나게 꾸몄는데 여기에서 고고학 작업을 하고 바로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마련한 건데요.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유물 박스도 안전하게 배치해드렸습니다. 조명이 작업대를 바로 비춰줘가지고 더 그럴싸한 분위기죠. 이 유물들을 전시한 선반은 게트워크의 아이템인데요. 사이즈도 딱 맞고 유물 장식하기가 좋더라고요. 아직 빈 곳이 많으니까 앞으로 여행하시면서 채워나가면 좋겠죠? 다시 밖으로 나가서 중앙 정원을 보여드릴게요. 가족들도 손님들도 이곳에 한가득 모일 수 있게 난로랑 그릴, 스피커까지 배치했습니다. 여기는 또 해가 지고 나면 은은하게 예쁘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확 튀는 조명은 일부러 배치를 안 했어요. 장작 타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멍도 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만 남았는데요. 곧 태어날 아이의 방입니다. 아이 방은 노란색, 초록색이 많은 아기자기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밝은 파스텔 톤의 가구들로 꾸몄어요. 드림하우스 팩에 있는 선반들로 TV장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집을 비울 때가 많대요. 그래서 외로울까봐 제가 인형들을 친구처럼 침대 주변에 배치를 많이 했는데 좀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이쪽은 학습 공간? 아직 태어나지도 않긴 했지만 어린이라면 스티커도 벽에 막 덕지덕지 붙일 것 같고 그래서 깜찍하게 책상 공간을 꾸며봤어요. 그리고 이 뒤쪽은 오직 유아심과 어린이심만 이용할 수 있는 다락방인데요. 벽의 뒷공간은 플랫폼을 많이 높여놔서 어른들은 올라갈 수 없어요. 아이방 안에 나무집이 있는 느낌을 내려고 벽지를 이렇게 발랐는데 꼬마 캠퍼 키트에 있는 아이템들로 놀이공간을 꾸며봤습니다. 저는 이 좁고 낮은 느낌이 너무 안락해서 마음에 드네요. 완성하고 나니까 이 집은 13만 시몰레온이라는 부지 가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지고 계시던 유물이 한 5만 시몰레온 정도 돼가지고 다행히 공사 금액을 오버하지는 않았어요. 셀바도라다에는 고급스러운 자재나 모던한 색감이 잘 어울려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정글이 아니더라도 윌로우 크릭이나 다른 도시에 배치하시고 지붕 패턴이나 플랫폼 바닥만 바꾸면 일반 모던하우스로 플레이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셀바도라다 고고학자심의 집을 리모델링 해봤는데요. 새로운 가족들도 새 집을 마음에 들어 하시길 바라면서 전 다음 공사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